하시나요? 네? 3점. 무슨 3점이요? 특 3점. 아 레벨 1짜리요? 3. 레벨 3? 오늘 나가요. 오늘 레벨 2 하고 나면은 레벨 3 한 3, 4개 6개 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레벨 3 끝 이렇게 돼. 3점이라길래 무슨 말인가 해서.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요 4번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5번부터 확인을 좀 할 거거든요. 별표 2개 다 쳐놨죠.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꽤 있더라고. 확인 한번 해볼게.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니 이거? 52쪽이요. 52페이지요. 오케이. 몇 문제 안 남았을 거야, 그렇지? 네 문제 하면 끝나네. 의미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나타낸 식이 있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dy dx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매개 변수 나왔으니까 만약에 내가 미분을 한다면 당연히 매개 변수 미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건데 그래서 나와 있는 매개 변수들을 가져다가 미분을 하기까지는 했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미분 시켜놓고 dy dx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dy dx를 다시 표현을 한번 해봤어. 여기까지 표현하는데 딱히 막힐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오 이런 녀석이 dy dx구나 라고 써놨거든.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좀 펼쳐보면 dy dx는 t에 대한 뭐 2차식의 내용이었대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고민을 해야 돼? 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dy dx의 최소값이 뭐 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를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dy dx는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머릿속에 그려는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원래는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럼 이 최소값이 없어져야 된대. 맞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한 누굴 찾는다? a의 최대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혹시 감이 좀 오세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칠판에 좀 써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 우리 수투에서 최대 최소 정리 배우는 거 기억나니? 연속에서 최대 최소 배우는 거 기억나? 우리가 연속 배우면서 최대 최소도 한번 배우고 사이값도 한번 배우고 미분 내려오면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배우거든요. 근데 너네들 입장에 다 그냥 그게 그거 같으니까 그걸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연속에서 최대 최소 정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닫힌 구간이어야 돼. 닫힌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속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생기든지 간에 최소, 최대 그치? 최소, 최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닫힌 구간이라면 무조건 최소, 최대가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죠. 그래서 최대는 없지만 다행히 최소는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그 최소마저 뭐 했으면 좋겠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기 t에 대한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연속은 깔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린 구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자 넘어가서 봐보면 오른쪽에서 이 정도 생각을 한번 떠올리는 거야. 아 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근이라는 건 한쪽이 0 한쪽이 2분의 a의 제곱일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축이라는 친구는 어쨌든 여기 두 개의 절반짜리니까 4분의 a 제곱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친구 t가 얼마부터인? a보다 큰 그런 놈이었으니까 a라는 친구 정의역을 잡을 때 a가 딱 오른쪽에 들어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열린 구간으로서 뭐가 없도록? 열린 구간으로서 최소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지우고 보여줄게. 이렇게 지워놓고 자 t라는 친구는 a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와서 왼쪽 이렇게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왼쪽 빨간색부터 스타트해서 아래 한번 찍고 올라가잖아. 그러면 최소 있지? 다시 A를 조금 이동시켜서 A가 축까지 들어온다면 딱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이때부터 최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구간에서 0이 열린 구간으로 정의가 안 되잖아.
최소 없어. A라는 친구가 4분의 A제곱이 되는 것까지는 최소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네. 그치? 얘를 넘기고 나서부터 A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A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아예 최소라는 게 존재할 수조차 없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랑 4분의 A제곱이라는 친구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커야 돼? 누가 커야 돼요? A. A가 커야 돼요. 4분의 A제곱보다는 A가 커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이것도 하나 적어놨는데 A가 4분의 A제곱보다 큰 거는 알겠어. 의미 아닌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자연스럽게 0이란 말이야. 0보다 클 거란 말이야. 맞아요? 0보다 클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2분의 A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양수인 인정할 수 있죠. 이 생각 잠깐 한 이유가 뭐예요? 얘가 0이라는 근을 갖는 건 확실해. 2분의 A제곱이면 알아. 그렇지? 그치만 그 값이 뭐 음수일 수 있나? 뭐 이 정도 고민을 해본 건데 어쨌든 실수 A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 뒤로 들어가진 않았겠지? 그걸 잠깐 생각하고 함수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최소가 없어지려면 열린 구간으로 끊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요 값은 4분의 A제곱보단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부터는 그래 하라는 그대로만 해보자. 4분의 A제곱이 A보다 커. 같은 것까지 인정이라고 그랬어 그치? 같은 것까지 오케이. 가져다가 정리하면 A는 0에서 4 사이야. 관련된 A 중에 가장 큰 놈은 4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고 끝나는데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이거 막상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또 헷갈리거든? 그래서 너네들을 헷갈리게 할 만한 포인트 딱 하나가 t에 대한 정리까지 하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떤 상황을 원하는 거지? 에서 빠르게 결론이 안 나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함수 그려놓고 정의역을 A가 제한시키는 거다. A를 움직여가지고 최소값이 없어지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빠르게 하셔야 되겠죠. 특히 경화는 어쨌든 수특으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풀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도 구간 0부터 무한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레벨 2 치고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포인트 좀 있었거든요. 일단은 계산으로 접근을 하면 힘들어. 근데 경화 같은 경우는 니네 부교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뉘앙스를 외우시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주고도 이제 뭐 그때 가서야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문제 살펴보면 fx가 이때 그리고 나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값을 만족시킨다 그러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뭘 하기가 편하냐면 나 fx 있잖아. f'x 구해야지. f'x 구하고 두 개 곱해야지. 그게 0보다 크게 하는 그런 k 찾아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해봤거든 내가. 좀 부담이 돼요. 계산도 많고 부담이 많이 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문제 읽고 나서 미분하는 것까지는 빠르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f'x 딱 들어온 상태야. 그리고 쟤네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크다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당연한 거긴 한데 f'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써져 있으면 정의로 다가가는 게 지금은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프라임을 함수로 읽으면서 값을 집어넣어서 만족시키는 값을 찾는 게 나을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프라임은 기울기야. 기울기니까 이런 의미겠다로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문제에서는 정의로 다가가는 게 좋다는 거고 경화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셋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기울기의 정의로 다가가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반적인 맥락을 합쳐서 좀 얘기를 하자면 프라임이란 친구는 도함수, 그러니까 함수이면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함수, 기울기에 대한 얘기잖아. 계산을 해야지 했는데 계산이 어지러울 때 있죠. 그거는 내가 어떤 통찰력이 부족해갖고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 본질을 좀 읽다 보면 이거면 저걸 수밖에 없는데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계산 수행하다가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기울기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 보자 인 거고, 근데 문제는 또 부담에 대한 정의도 다를 거 아니야. 쌤 저는 이 정도 계산은 쉬운데요?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또 어떤 친구는 사실 기울기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계산 좀 많아서 이거 기울기로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 제외한 지금까지 나눠드린 숙제 같은 문제들 있지, 거기에서 웬만한 경우에 대부분 계산으로 하면 풀린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올해 수능에도 요 내용은 좀 갖고 들어오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내용 재밌더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는 했어요. 자연수 n, 자연수 k지.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건데, 자연수나 정수 조건 넣으면 나열해봐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갖고 갈 만한 거다.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자, f'x라는 친구를 미분을 했잖아.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쨌든 두 놈의 곱이라는 친구가 양수거나 0인 것까지 인정이래. 그치? 기울기 두 개를 딱딱 곱했더니 양수거나 0이야. 그러니까 풀풀이거나 마마거나 둘 중에 하나 0이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겠지. 근데 프라임을 따져보니까 부호 결정은 어디서 일어나? 분자에서 부호 결정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치? x제곱은 무조건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얘가 부호 결정을 가져가. 그러면 이 함수를 밑에 거 떼버리고, 봐봐,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n에 대한 함수를 그려내는 건 귀찮잖아. 근데 위에 있는 2차식만 그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그걸 갖고 그려버리는 거야. 자, 어떤 gx라는 함수가 있었다 치자. 누구냐면은 그냥 분자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부호라는 건 분자에서 결정되니까 그 분자를 보여주는 함수를 g라고 친다면, gx라는 친구는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맞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일 거야. 그러면 g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야. 그리고 그거 한 칸 다음이 마이너스야. 만약에 이제 그냥 생각을 좀 해봐. 예를 들어 g의 어떤 친구, 네모라는 친구가 음수였어. 그 다음 그 다음 칸 네모 플러스 1이라는 친구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만약에 음수였어. 이러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괜찮아. 그치? 만약에 플러스면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야. 맞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걸 갖고 f랑 f에 대해서, f'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이 생각 가져가는 거 맞죠 지금? 자, 내용이 지금 내가 풀어주면 굉장히 쉬울 텐데 너네 진짜 이거 한번 미리 풀어봤으면 좋긴 할 텐데. 풀어봤어 혹시? 어려웠니? 답지 봤어요 혹시? 아니요. 답지 안 봤어요? 풀리긴 했어요? 네. 그래? 잘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야. gx라는 친구의 0이 되는 이 지점은 생각보다 특이한 포인트잖아. 맞아요? 왜요? 우리 g라는 친구가 마이너스면 f'도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플러스였단 말이야. 0을 기점으로 그게 변할 건데 함수 생긴 꼴을 딱 보니까 0부터 무한까지라서 있는 곳만 그린 거거든.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면 마이너스인 거고 오른쪽이면 플러스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루트 2분의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루트 2분의 n이라는 요 친구는 반드시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돼요. 아닌 경우 한 번은 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네. 생각을 조금 해볼게. 얘가 이제 우리가 n을 1이라고 한번 쳐보자, 2라고 한번 쳐보자, 3이라고 쳐보고 4라고 쳐보고 할 거 아니야. 지금 n에다 값을 집어넣는 이유 자체는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나열을 해서 찾아낼 수 있을 듯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을 딱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니? 여기 있는 요 결과값이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1보다 더 작은 놈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1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겠지. 맞아? 2라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나오겠죠. 자, 내가 써는 요 축은요 x축이긴 한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그걸 집어넣으면 만족한다거든. 그러니까 k라는 친구는 x축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인 거지.
x축의 자연수들을 모아서 우리가 k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거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x축 기준으로 자연수를 따져보면 자연수, 자 얘가 루트 2분의 1이야. 자연수 1, 자연수 2, 쭉쭉쭉 3, 4, 쭉쭉쭉 갈 거 아니야. 맞아? 모든 놈에 대해서 한 칸 차이를 곱하면 플러스였지. 맞아? 양수값이네? 이 이후에 있는 녀석들도 전부 다 양수값이겠네? 맞아요? 모든 k, 1, 2, 3, 4부터 무한까지 가는 그런 자연수 k에 대해서 누가? 프라임과 프라임을 곱한 결과 있지. 얘네들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합니까? 지금 여기 하나만 써놓고 할게. G의 부호가 F'의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F'의 K랑 F'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바라는 거고 G가 그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K라는 친구는 한 칸 차이의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모든 친구들이 양수 이렇게 찍히니까 5 플러스 0보다 큰 거 맞아 이렇게 나온 거였지. 그럼 이제 2를 한번 딱 집어넣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2를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2니까 2분의 2고 1이 나올 거라서 결론적으로 이 값이 1이 되죠 그냥. 그럼 1부터 시작 2, 3 쭉쭉쭉쭉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1과 2를 곱한 그 결과는 얼마예요? 0과 양수니까 0 나와서 문제 없지. 그 다음 거부터는 양수 문제 없는 거지. n이 2인 것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계속 집어넣을 건데 머릿속에 이 생각을 빠르게 가져가면 중간에 3, 4, 5, 6 이런 거 안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일단 3까지는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3이라고 나올 거고 얘는요 대충 1보다 큰 친구지. 맞아? 그러면 1이라는 결론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2보다 작으니까 2라는 결론이 여기 있겠죠. 어떤 일이 생겨?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좀 웃긴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전부 다 양수인 건 n이 1일 때밖에 없었잖아. 얘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좌표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얘보다 작은 자연수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둘 다 작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왜 안 됐어?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버렸지. 맞아요? 모든 곳에서 만족하려면 지금 내가 여기 8 써놨으니까 8 하나만 넣어볼게. 8을 딱 집어넣으면 2분의 8이니까 4 나올 거고 결론적으로 루트 4는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좌표가 2입니다 라고 딱 떨어지는 순간 2야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1 여기 있죠. 2 저기 있고 3 여기 있겠지. 맞아? 1이랑 2를 곱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2랑 3이랑 곱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니까 n이라는 친구가 1인 거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이 친구가 중간에 걸림돌이 딱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걸림돌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포인트가 0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자연수 값을 갖고 있어야겠지. 원래 계속 넘어갈 건데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 요 좌표가 딱 있어. 얘가 항상 키포인트가 되잖아 지금. 그치? 이 상태에서 자연수 들어와 버리면 너네가 한 번에 달라졌네 이렇게 돼볼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뭘 하든지 간에 자연수 들어오면 얘네도 0, 얘네도 0. 이 이전에 문제 없어. 이 이후에 문제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니까 얘네들을 쪼개주는 요 좌표라는 친구 누구? 루트 2분의 n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뭐여야 돼? 1 빼고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애를 집어넣어야 돼?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거 그냥 내가 답지 한번 구경했던 것 같은데 이해는 못했거든 사실. 좀 뭐가 많긴 했어. 어쨌거나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려놓으시고 여기 좌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0을 찍고 갈 수 있도록 자연수가 나와줄 거고 만드는 자연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50까지 나오고 끝난다. 오케이? 50까지 나온다. 여기서 n이 얼마까지니? 50 이하의 자연수지?
그럼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면 누구 들어가? 1 나와야, 아니 1 나와야 되니까 2 나오려면 제곱수니까 4 들어가야 될 거고, 얘가 4려면 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계산을 한 겁니다. 25 집어넣으면, 아니 50 집어넣으면 25 나와서 제곱수 나오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다 나열하고 했더니 11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가져다가요, 프라임 한 다음에 계산 받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k 제곱 마이너스 n짜리랑 또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짜리 해갖고 곱해서 얘네가 양수되는 그런 k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나 성립하도록 하는, 얘 다 전개 받고 나면 k에 대한 4차식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 k에 대한 4차식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함수로 해석해서 보셔야 될 텐데, 계산량이 일단 만만치는 않고 저 4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런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주면 가장 편할 것 같다. 오케이? 이해는 하지 지금? 이해는 하지? 너네 이거 실제 시험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쌤이 그냥 많이 바꾸기 싫다, 뭐 한 칸 정도만 띄워주고, 이렇게 한 칸 정도만 띄워주고, 이 정도 숫자는 좀 바꾸시겠죠. 정확히 이제 미분된 요 함수가 변하겠지 좀.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겠어? 일단 이 함수가 지금은 다행히도 2차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가 3차가 나오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모든 포인트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게 자연수가 되도록 끊어줘야 될 테니까. 그럼 생각보다 경우가 많이 없을 거거든. 그럼 그 경우들을 다 더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부호 결정 짓는 포인트가 누군지 판단하세요. 그게 판단되면 걔만 따로 그리세요. 그리고 특이점이 될 만한 포인트들을 찾아낼 건데, 찾을 때 사실 이건 처음부터 하긴 힘든 생각이잖아. 뭘 통해서? 나열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찾으시면 될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는 0을 찍고 가야 된다는 거. 혹시 안 되면 뭐 하면 돼? 그냥 50까지 다 집어 넣으세요. 뭐 되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하니? 자, 좀 지우고, 이건 지우고 보내드릴게 좀 이따. 꼭 다시 풀어봐야 된다. 오른쪽 넘어갑시다. 자, 7번. 7번은 개인적으로 뭐 아이디어는 많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 계산이 좀 있었나? 뭐 하나 있긴 했나 보네. 양수티에서 함수 갖다 주고 2점 준 다음에 다시 뭐 키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 게, 그냥 함수 있고 다른 뭐 직선이 있고 교점이랑 PQ가 있는데, 뭐 Q에서의 기울기, P에서의 기울기 2배 차이 나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 하라는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럼 문제 상황만 파악을 해보면, 이게 뭐 지수함수일 거니까 양수티니까 올라가고 있을 거고, 한쪽이 P 한쪽이 Q 이렇게 좀 해보자. 뭐 알파벳 하셔도 돼요. 요즘 X1이 편하더라고. X1, Y1, X2, Y2 표현을 해놨어. 얘네들끼리 뭐 하면 돼? 교점끼리의 관계 표현 한번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끼리의 관계도 한번 표현해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교점과 기울기밖에 안 줬으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거는 교점끼리 관계니까, X1, Y1은 저 함수 지난다? 하고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 X2, Y2도 저 점 지난다? 집어넣으면 되죠. 밑에 기울기 관계는 어때? 일단 함수를 미분을 한번 해놔. 아까 위에는 그 함수 미분 한번 했어. 점 2개에 대해서 기울기 딱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오, 그러면 여기 있는 P에 대한 기울기, Q에 대한 기울기가 있잖아. 근데 Q에 대한 기울기란 친구는 P의 2배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정리를 한번 또 해놔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근데 이제 계산하다가 부담돼서 어렵다고 하시는 친구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용은 다 아는데 정리를 좀 이상하게 해놔. X1, Y1이고 안단 말이야. 함수 집어넣어서. 근데 또 X1이랑 Y1도 이거랑 같다고 또 표현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한 번에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계산을 딱 2개 정도 쪼개갖고. 그래서 정리가 돼 있으면 이제부터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있을 것 같아.
실수 k 값을 ft라고 하지. 이 부분들 뭐 너는 다 잘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k가 결론적으로 ft야. 맞아? 그럼 우리가 y는 fx야 이렇게 부르잖아. k가 ft야. 그러니까 식 자체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k는 누굽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k는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지 생각하시고 밑에 뭐 하시면 돼요? 교점 가지고 k라는 그 친구는 남은 친구들 두 놈끼리 같다고 쳐버려야 되겠다 한 거야. 뭐 한 거야? 여기 있는 교점끼리의 관계 있지?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k들이 여기 딱 들어있죠? k만 빼고 나머지 다 넘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k는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된대요. 표현 한번 하고 두 번째 기울기 뭐 하면 돼? 얘네 둘끼리는 그냥 지들끼리 같다란 말밖에 없죠. k란 단어가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그 친구는 그냥 같다고 둔 거 t끼리 약분하고 e끼리 약분하고 여기 친구들 고민 좀 하시면 2배의 2의 x 2x1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요것도 2의 2x2 이렇게 나오는 거 관계식 찾아올 수 있죠. 여기서 뭐 약분 좀 하시고 약분해서 2 남고 그게 이거야 이렇게 써진 거지. 그래서 결국엔 k에 대해 표현해야지 이렇게 써보고 x1, x2에 대한 관계 하나 잡았다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좀 아쉬울 것 같고 한 번만 더 나가면은 여기다가 그냥 LL을 딱 붙이는 거야. 왜? 나는 2의 x1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x1이 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래서 LL을 한 번 더 붙여봤어요. 그래서 x1과 x2의 관계까지 알았다. 결론 x2 대신에 2분의 1의 ln2 플러스 x1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 상황 잘 봐봐. k는 이거는 이거야. 그치? 두 개가 같은데 너는 2에 대한 식이잖아. 근데 난 2를요 1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얘 그대로 땡겼어. 여기 x2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 2분의 1 ln2 플러스 x1을 집어넣어. 식에다가 가져다가 계산을 쫙 때리는 거야. 여기를. 오케이? 계산을 다 하면 너는 떨어질 거고, 그치? 얘 그대로 떨어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얘는 할 거 없으니까 내려오고, 여기는 밑이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 뭐 나오겠죠. 그래서 t에 대한 식 그리고 x1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가 가능해지겠다. 맞아요? 지금 문자에 대상이 많다 보니까 어지럽다고 느낄 거거든요. 풀 때는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목표에 의해서 행동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t 2에 2x1 이렇게 되는 친구 있지. 얘는 뭐 2분의 1의 ln2야. 라는 누가 나와? x라는 문자, t라는 문자 좀 싫었지. 근데 그걸 값으로 처리까지 시킬 수 있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밑에 내가 뭐라 써놨니? 이거 딱 얻고 나면 당연히 t랑 x1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었어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마지막에 해설 보면 좀 어지러워지는데 k라는 친구를 ft로 둬야지라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근데 ft 둬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x1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끝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 t랑 1에 대한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ft라는 거는 뭐 x1에 대해 표현한 다른 함수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k는 뭐 gx1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 까지 끊어놓고 어렵진 않죠. 그냥 뭔가 계산하고 계신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 자, 오른쪽. 그래서 결론적으로 f't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방금 갖고 있던 식이 이거였지. 저기 밑에 결론이 이런 거였지. 자, 여기 정리. 얘를 갖고 누구에 대해 미분하자? 일단 f't니까 t에 대해 미분 한번 해보자. 여기 무슨 식이야 지금? t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을 한번 때려봤어요. 오케이? 미분을 한번 또 때려봤어. 주의할 거는 뭐야? 왼쪽은 t에 대한 거, 오른쪽은 x1에 대한 식이야. 맞아? 그럼 얘네 미분할 때 무슨 미분해야 돼? 음함수 미분하셔야 되는 거야. t에 대한 미분 떨어지고 x1에 대한 미분이니까 떨어지고 음함수 미분이니까 뒤에 하나 붙여놓고 얘는 상수니까 0일 거고 결론적으로 dx1 dt라는 친구는 t에 대한 하나의 식입니다.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내가 구한 얘가 누구야 사실? dx1 dt가 누구야? f 프라임 t 이런 거지. f 프라임 t는 저런 놈이야.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 k의 관련을 보고 싶으니까 f 프라임 t는 dx1 dt라고 봐도 돼. 얘가
미분한 그 식이었으니까 봐도 돼. 근데 거기다가 뒤에 누구까지 쭉 붙여주는 거야 지금? 어디 갔어요? 요거 함수에 대한 미분이죠. 맞아? 저를 어디서 갖고 왔더라? 여기서 갖고 왔네. 여기 있는 식 전체 자체가 얘를 미분해야지 ft라고 표현을 하고 딱 쓴 거였잖아. 맞아요? 가져다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 빨간색 부분들은 전부 다 0이 돼요. 왜요? 어디 갔지?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식 갖고 오시면 될 거거든요. 2분의 1, 2. 잃어버렸다. 얘가 여기구나. 야, 2에 어찌고, t2 어찌고, dx, dt 어찌고 있지? 얘가 0이니까 여기 써져 있는 이 모든 식은 얘 부호만 바뀐 거지? 얘도 0이야. 결론, f't는 dx, dt야. 근데 dx, dt가 마이너스 2분의 1t야 라고 써진 거고, 사실 이 부분 조금 그냥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 미분에서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건 f't입니다 라고 설명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t 찾았지? 거기다가 3 집어넣어봐 하고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고, 얘는 어려울 만한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아이디어적으로 뛰어나다 그런 건 없는데 내용이 어때요? 계산이 좀 많죠 일단. 그리고 나오는 문자가 굉장히 많거든. 첫 번째로 K 나오고 T 나왔어, 그치? 내가 설정한 X1, X2, Y1, Y2까지 있단 말이야. 뭐 XY에 대한 건 뭐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칠 건데, 정리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K로 표현할 생각 한번 할 거고, 표현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X1이 섞일 거고, 그러면 나는 그냥 T에 대해서 뭔가 K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T랑 X1이 섞인 상태로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해놨다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야 돼. 미적분이 수투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수투 하실 때는 y는 얼마입니다 정리하면 얘가 x에 대한 식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맞아? 그리고 나는 요 함수를 f라고 칠게 뭐 이렇게 하면 갖다 두고 계산하면 끝났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미적분은 문자가 되게 많지. 방금 같은 경우도 내가 ft라는 걸 설정을 하고 싶었는데 ft는 기본적으로 k였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같다라는 걸 갖고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러한 t랑 x1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버렸거든요. 뭐라고? t랑 x1에 대한 관계식? 얘를 갖고 다시 뭔가 집어넣을 공간이 있느냐? 글쎄요. 봐봐. 여기까지 딱 오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k를 t에 대한 식으로 써야지 이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얘를 집어넣으면 돼. 한번 넣어보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K는 x1 마이너스 2분의 1 ln 2 이렇게 써지겠지. 맞아? 근데 나는 누가 필요한 거야? t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야. x1으로 써진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맞아요? 미적분 할 때 지금 방금 어떻게 된 거야? ft 써야지. 근데 그게 x1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2야 이렇게 쓰고 있지. 이상하잖아. t에 대한 건데 x1이 나와버리고 x1 다시 정리하자니 저걸 다 넘겨서 정리해놓고 x1 찾으면 뭐 되겠니? 그것도 싫다. 똑같은 얘기야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정리가 안 되더라도 관계를 알고 있어버렸다. 만약에 관계를 알고 있어버렸다. t2의 EX1이랑 어떠한 숫자요 이렇게 관계를 알고 있으면 얘를 갖다 미분을 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f't라는 내용 자체가 누구니까? t를 누구에 대해 미분해? 이 대상을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그런 관계일 거 아니야? 이런 관계일 거 아니야? 맞아요? f't는 ddt f의 t일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가져다 미분 갖다 박으면 나는 f't 정도는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는요, 집 가서 한번 풀어보고 아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잘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될 수도 있어서 갖고 오신 다음에 어디서 문제인지 한번 다시 확인 좀 시켜볼게요. 자, 8번까지 보고 레벨 2 끝낼게요.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편하지. 그림과 같이 A, B가 10인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길이는 8인 것까지 확인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를 물어보고 있지? F세타가 누구야? A, P의 길이 여기를 F세타로 표현을 하고 있대. 오케이? 아이고. 자, 그럼 나는 얘 길이만 표현을 하면 문제가 끝나. 그럼 느낌상 여기 삼각형을 갖고 여기 세타 있으니까 F세타 어떻게 표현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당연히 보조선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쉽게 P라는 놈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찍혀있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첫 번째로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보조선은 이렇게 하나만 그어봅시다. 이 행동은 왜 하는 거냐면 원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을 잡는 건 나쁜 행동이 아니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어볼까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반지름. 근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문제가 풀리진 않겠죠. 내가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싫긴 싫거든. 세타가 쪼개져서. 다행히 뭐 반지름이 똑같다는 장점은 있지만 알 수 있는 게 아직은 없다 이런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거는 현이 되니까 현의 절반을 쪼개면 이등변이 되는 걸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용을 쪼개놓고 이 생각이 들어가요. 전체 지름이 10이었으면 반지름은 5겠다. 여기도 올 거고 어쨌든 삼각형 기준으로 직각 들어오는 건 나도 알고요. 요 삼각형의 각은 나도 몰라. 알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알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4야, 5야, 3이겠지? 여기 길이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CB에 대한 것도 잠깐 그려봤어요. 왜 그려봤어? 90도가 될 수 있도록 보조선 하나 그린 거야. 여기 각이 90도일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고 나면 우리는 한 가지는 확신을 할 수가 있다. 얘랑 얘는 일단 뭐 평행은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닮은 관계에 들어가는 삼각형이겠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어차피 5, 4, 3 다 알고 있으니까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식 설정 들어가 볼게. 여기 몰라 F세타. 오케이? 여기 각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 당연히 파이에서 두 각을 빼는 걸로 표현할 거야.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우리가 수호 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을 두 개를 모르면 잘 안 쓰려고 하거든. 왜냐면 각 두 개를 알아야 나머지가 넘어갈 거라서 계속. 근데 여기서 내가 성질을 갖고 디테일하게 따져본 친구 기준으로 세타 잘 모르고요. 알파에 대한 건 확실히 다 알고 있거든. 맞아? 알파는 내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전부 값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세타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이런 값들을 그냥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을 해버려.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져? 사인 세타분의 F 세타 이게 누굽니까? 여기 빨간색 삼각형 기준으로 얘한테 따로 그냥 사인 법칙 써도 되잖아. 요 각에 대한 변, 이 각에 대한 변 맞아요? 이 생각이 어디서 와야 되니? 나는요 P는 죽어도 결정 못해. 어차피 삼각형 중에 원래는 변 두 개 각 하나를 알든가 변 하나 각 두 개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전 상황을 통해서 각을 알진 못했지만 각에 관련된 정보까지는 어렴풋이 알아놨잖아. 그러면 여기서 각이 사실상 두 개가 있는 셈인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길이가 8밖에 없지. 8밖에. 내가 만약에 CP를 구할 수 있었으면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 알파에 대해서 써버리면 되는데 모르니까 여기가 표현해보고 그거랑 파이랑 엮어버린 거야. 여기 정리 한번 해놓고 나시면요 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얼마는 사인 얼마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할 거고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도 다시 정리가 가능해지죠.
그것들을 놓고 내가 F세타를 정리를 한번 해본 거야.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찢을 거고요. 찢기 전에 난 미분부터 먼저 했는데 지금은 미분 한번 해놓고 나와 있는 식 거기다 뭐 해라?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8이 나올 거니까 집어넣어서 계산 좀 해보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문제가 또 웃긴 건 그런 거야. 나는 F세타를 찾아야지 하는데 찾다 보면 F세타 안 찾아도 뭐 하면 되겠냐? 대입시켜놓고 나면 결국엔 알파에 대한 놈으로 변할 거고요. 이거를 알파 세타에 대해서 덧셈 정리하는 것보다 알파랑 4분의 파이 갖고 덧셈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 문제 푸는 거는 나쁘지 않았을 거다. 이거 보조선 그릴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번까지 하면 레벨 2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내가 별 붙여놨던 문제들 있지? 걔네들은 꼭 좀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보자. 같이 펴시고 레벨 3 첫 번째 문제 좀 볼게요. 다행인 점은 레벨 3가 양이 많진 않거든요. 난이도로 따지면 약간 그런 게 있어. 레벨 2에서도 충분히 아이디어적으로 훌륭하다 싶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레벨 3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체감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계산이 부담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유의 좀 하시고 먼저 이렇게 좀 볼게. 얘가 첫 번째 맞지? 다 보고 있지 지금? 일단 첫 번째 각 하나 줬고 변 하나 줬고 다른 변 하나 줬어, 그렇지? 요거 정리 한 번만 해놓을게요. 그냥 칠판에 쓸 테니까 기억을 좀 하세요. 사인 법칙 있잖아. 사인 법칙 쓰는 상황이랑 코사인 법칙 쓰는 상황이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내 저번까지는 한번 써놔야겠다. 이제 사실은 수원 내용이기는 한데 오래 전이라서 좀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너네가 풀 때 아마 그냥 이때 뭐 이거 쓱쓱 하면 나올 듯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일단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강력한 조건은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사인 법칙을 통해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내접원 나올 때 내접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야 그러면 내접원을 안 써야 되겠다. 넓이라고 쓸게요. 넓이 했는데 내접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넓이에 대한 조건을 바로 쓰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 S라는 친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뭐 주어줬든 계산을 했든 할 거야. 근데 요 값이 2분의 1에 R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아요? 기억나니 이거?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원을 하나 딱 그려놓고 이렇게 여기 내접원에 대해서 반지름들 딱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들 다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아랫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변 A의 높이 R 나누기 2분의 1 그거 3번 반복한 거 묶어놓기 이렇게 들어가잖아. 내접원 단어 있으면 넓이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은 웬만한 상황에 많이 쓰기는 할 거거든요. 일단 얘가 좀 강력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구분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코사인 법칙은 변을 2개를 주고 각을 하나를 주는 게 대부분이야. 일단 변 2개 각 하나 있으면 사인 법칙을 못 쓰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도록 합니다. 웬만한 경우에. 물론 사인 법칙도 만약에 변 2개에 각 하나가 들어왔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누구까지 있으면 되냐면 각에 대한 조건이 필요할 때 문제를 풀다 보면 A를 구해놔야 되는데 변 2개 각 하나밖에 없어. 각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웬만한 경우 코사인을 쓰지만 사인을 쓰셔도 문제가 없다 이때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때는 특수각으로 처리가 됐었다는 거. 왜냐면 사인 법칙을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사인 A분의 사인 B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이제 사인 조건을 쓰려면 변 2개 각 하나가 있다고 치자 만약에 그럼 알고요 알아요. 오케이? 변 2개 각 하나. 그럼 내가 얘를 찾을 수 있지 않니? 모르는 걸 찾을 수 있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사인 B를 찾을 수 있는 거고 B는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문제 상황상 각 자체가 필요해버리면 얘가 운이 좋게도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외에는
코사인 법칙은 또 언제 쓰면 좋냐? 일단 세 변을 주시면은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됩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갖고 오는 거 기억나죠? 코사인 A는 두 개의 변에 어찌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 코사인 A는 두 변에 곱에 얘네들 제곱자리 쓰고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들어오잖아. 변 세 개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쓸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각 두 개야. 각 두 개의 변 하나 있으면은 쓸 수 있다. 보통 그래요. 왜요?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 각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근데 거기다가 각 두 개를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런 놈이 나오면 강력하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친구도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야. 그 다음 변 두 개 각 하나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저번 얘기 나오면 넓이 써봐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한테 나온 건 변 두 개 각 하나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사인 쓸지 코사인 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왼쪽에 내가 그래프 한번 그려놨어요. 근데 두 변에다가 끼인 값 줬고요. 문제에서는 뭐래요? 내저번, 외저번 이렇게 주고 있지. 내저번, 외저번. 그러니까 누굴 써야 돼? 외저번이면 사인, 내저번이면 넓이 좀 한번 써볼까? 이 생각을 할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도 뭘 할 수 있겠다? 사인 법칙을 써볼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내용은 이렇게 들어갈게. 내저번부터 구해야지 해서 내저번은 삼각형 넓이로, 외저번은 사인 법칙으로 들어갈 거야. 내저번 먼저 딱 해서 넓이라는 그 친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넓이 여기 있지. 2분의 1의 n제곱 사인 3분의 세타 이거 있지. 얘는 삼각형 두 변에 끼인 것까지 있으니까 표현한 거죠 그냥. 그렇지. 넓이는 2분의 1의 누구? 아래 세 변의 합 이거잖아. 그래서 아래 세 변의 합인데 문제가 생겼어. 내가 물음표 변을 몰라요. 마지막 변 하나를 몰라. 이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모르는 물음표가 필요해요. 그럼 물음표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변을 구해야 될 거고 갖고 있는 건 변 두 개 각 하나야. 변 두 개 각 하나면은 지금은 코사인 써야 되겠지. 강물한 것도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필요해. 코사인으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다시 스텝 제로로 넘어오는 거야. 물음표 구하기. 오케이? 물음표 한번 구해봐야지 하고 계산을 시작해보면 물음표 제곱은 뭐 두 변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 배의 두 놈의 곱에다가 코사인 얼마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갖다가 집어 계산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물음표라는 그 친구는 루트 n 4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들어온대. 오케이? 사실은요 저 스텝 제로를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죠. 맞아요? 근데 내가 순서를 굳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얘를 갖고 코사인 써서 물음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냥 뒤에다가 좀 써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음표까지 구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얘네들 정리되고 얘네들 정리될 거야. 그치? 오케이? 여기서 누굴 찾을 수 있어? 반지름 스몰 rn이라는 친구가 n에 대한 식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스텝 2로 이제 외접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외접원은 사인 법칙 쓰기로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접원 써야지. 사인 a분의 물음표는 사인 얼마분의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뭐니 이거? 근데 지금 물음표는 뭐 구하긴 했어, 그치? A의 물음표 전부 아는 애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2Rn 이런 친구겠지. 사인 모분의 모는 2R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값을 집어다가 넣고요. 오케이? 걔가 2R이래요. 오케이, Rn이라는 친구는 다시 n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끝나요? 요 정도 하면 끝나겠지? 맞아요? 그래서 위에 스텝 1, 2를 지내면서 스몰 rn에 대한 정리도 한 번, 라지 rn에 대한 정리도 두 번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지금 말한 요 내용 있잖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강하게 조건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냥 고민 안 하는 게 좋잖아. 여기서 뭘 써야 되지 하고 생각 떠오르면 맞추고 안 떠오르면 못 맞추고 이게 좀 슬프잖아.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n의 rn의 rn이거든. 갖다가 집어넣고 리미트 보내면 계산하고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레벨 3를 봤는데 일단 수열의 극한이 문제가 아니지. 항상 난이도가 높아지는 친구는 뭐가 문제인 거야?
얘네들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잡아주는 과정이 복잡한 것 뿐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 리미트부터는 뭐 연산이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이 정도만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왜 이런 행동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중간중간에 따라오는 계산적 어려움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다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좀 어렵더라고. 이게 좀 생각보다는 어려워.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혹시 풀어봤니? 잘 괜찮았어요? 이거 나도 풀어봤다 하시는 분 있나? 쟤 풀어봤나? 알겠어. 이거 해봤어요? 오케이. 어차피 경화 숙제로 했구나. 자, 일단은 사각형 넓이 SN이라고 돼 있잖아. SN을 찾고 싶어. 근데 AN, BN은 표현이 돼 있고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냥 머리로 생각을 좀 해보면 다음 턴으로 이 PN이라는 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거거든. 올라가면 그거에 맞는 반지름도 점점 늘어나겠다, 그렇지? 약간 사다리꼴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해놓은 상태로 문제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 점들에 대한 좌표를 구해놓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조선을 먼저 그었는데 자, 지금 앞에가 좀 딸려있는데 내가 여기 그림을 숨겨놨거든요. 얘랑 같은 거리를 찾아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게, 자, 그냥 설명만 하면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 얘를 가지고 이런 도형이 있었어, 그치? 이런 도형이 있었어. 내가 어떤 선을 찾아야 되고요. 나는 AN과 BN에 대한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위에 보시면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좌표 구하려면 최소한 길이를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근데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함수 알려줬고요. P에 대한 좌표만 알려주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 들어? 내가 AN이라는 좌표랑 BN이라는 좌표를 찾으려면 최소한 PN을 활용해야 되겠지. PN이 갖고 있는 좌표든 PN이 갖고 있는 길이든 뭔가를 찾아놔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친구를 가져다가 이렇게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얘 여기 보면은 PN이라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좌표가 있으니까 길이가 있겠죠.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랑 이 부분이랑은 같고요. 이만큼이랑 이만큼도 같아요. 왜 같아요? 내가 선을 일단 그린 것까지 오케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반지름이니까 R을 내렸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이랑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절반으로 딱 쪼갰을 때 무슨 삼각형이 나와? RHA 합동 뭐 이런 삼각형이 나오겠지. 딱 끊어놓고 보면 왼쪽의 삼각형, 오른쪽의 삼각형 똑같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 똑같겠지 뭐. 맞아요? 결론적으로 빨간색 형광펜을 칠한 포인트들은 전부 다 뭐가 같다? 길이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O, PN과 같은 거리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아이디어는 길이랑 좌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N, 2N 해갖고 PN의 좌표밖에 모르니까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 스타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조선 긋고 뭐 하다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너네가 그 시험장에서도 무조건 하셔야 되잖아 이 생각을. 그래서 좀 그럴 것 같고 그럼 밑으로 와서 또 무슨 생각이 들어? 이제 AN, BN의 X좌표는 설정이 되죠. 여기 길이를 계산을 좀 해보면 야 N, 2N이야 그치? 제곱해서 하니까 여기가 루트 5N이겠지. 맞아요? 루트 5N짜리니까 이만큼 N 루트 5, N 루트 5만큼씩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X좌표까지는 찾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Y좌표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Y좌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케이? 얘가요 이만큼 길이를 알았단 말이야. 얘가 반지름이긴 한데 반지름을 내가 모르잖아. 얘가 반지름이라는데 내가 반지름을 모르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AN과 BN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X좌표 알았을 때 Y좌표 빠르게 찾은 이유가 뭐야?
함수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x좌표 설정을 끝내면 y좌표가 고민이 될 거고 y좌표를 고민하다 보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함수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무슨 함수를 만들 거냐면 점과 기울기가 있는 PN을 활용한 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뭐라고? 아직까지 내가 길이를 표현해 놨지 함수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거 하나밖에? L밖에? 그리고 여기에 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뭔가 함수를 설정할 때 점과 기울기 정도는 있어야 뭘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PN과 관련된 어떠한 친구들로 표현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얘는요 원의 접선이다 보니까 90도짜리 방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수직이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오, 그러니까 점과 기울기가 있는 PN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고 90도짜리 파란색 직선을 쫙 그어버리면 얘의 함수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의 함수는 어떤 친구겠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역수의 보호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써놓고 점은 n, 2n 지나니까 파란색 함수 설정 완료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파란색 함수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돼? x좌표에서 집어넣어서 y좌표 찾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스텝 3는 y좌표를 설정하는 과정일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좀 귀찮긴 하지만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 값 집어넣고 얘네들의 함수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나와요. y좌표까지 찾았다, 그렇지? y좌표 있는 상태야. an 플러스 bn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추천은 안 드리고요. an, bn의 길이를 표현했잖아. 이걸 한 칸씩 올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자, 처음에 있던 PN이라는 지가 여기였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직선이 이런 선이 하나 있을 거고 한 칸 올라가면 한 여기쯤 있겠죠. 여기서도 뭔가 원이 더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서 최종적으로 뭔가 이런 식의 사다리꼴이 생길 걸 인지하셨거든요. 맞아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윗변, 밑변, 높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윗변인 AN, BN도 구하고 밑변인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도 구해야 되겠죠? 구하면 하나 더 구해놓으시고 높이 차이는 계산 조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AN, BN에 대한 좌표 설정되는 순간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칸에 대한 길이도 표현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넓이로 넘어갈 건데 넓이가 사다리꼴이라는 인지는 했으니까 2분의 1의 두 놈의 합의 높이를 곱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2분의 1의 얘네들을 가져다가 합치고 높이라는 친구 생각 조금만 해보면 야 n 2n 플러스 1이야. 근데 그게 한 칸씩 밀려 n 플러스 1, 2n 플러스 2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올라간 게 x로 1만큼 y로 2만큼 올라갔지. 그러니까 결국 루트 5만큼의 높이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5다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계산하면 SM 나왔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은 뭐 하면 돼요? SN이라는 친구는 n에다가 무한 보내버려서 5루트 5입니다. 처리하면 끝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시험 셋이 이거 그대로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수능도 보실 거 아니야? 수능 보다 보면은 아마 한 27번쯤 해갖고 3점이긴 3점인데 4점 같은 3점 있잖아. 그 정도에서 나올 법 하거든요. 적당히 해요. 사실 수열이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냥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거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동기를 갖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풀어갖고 전 다 풀리는데 진짜 상관없긴 해. 시험 때만 맞추면 다 장땡이긴 하잖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 찍어갖고 다 맞추면은 그냥 전교 1등이잖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용이 조금 이제 흐름도 길어지고 계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강력한 동기들을 좀 가지고 행동들을 앞으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레벨 2가 끝나고요. 혹시 뭐 스텝 1, 2까지 해서 파란 직선 찾는 것까지 난 인정 못한다 있나요? 넘어갈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끝낼게. 그냥 시간이 좀 그렇겠다.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이 친구가 3이야 라고 만족해 있는 그런 a, b 찾으래요. 이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일단 이거 만족시간 찾으라 했으니까 찾으면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그냥 들어올 것 같아. a, b 곱하면 6이야. 그 다음에 무슨 생각 들어요? 자연수 a, b니까 순서상 개수 좀 세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순서쌍을 가져다가 1, 6이거나 2, 3이거나 3, 2거나 6, 1이거나 이 정도 처리하겠죠. 그리고 내가 설명을 왜 다 써놓긴 했어요. 원래 있는 함수 그대로에다 갖다 박아보세요. 그럼 야 어차피 A 곱하기 B가 6인 건 알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A, B 그거는 그냥 무조건 6이잖아. 그럼 무슨 고민만 하면 돼? 여긴 B만 있고 여긴 A만 있어. 근데 만약에 1, 6이나 6, 1이면 둘 중에 하나는 6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의미 없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1, 6이나 6, 1인 경우에는 6n짜리가 살아있는 그런 꼴인 거고 2, 3으로 처리되면 나머지는 죽을 거니까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극한값 계산만 좀 하시면 답 나오고 끝나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하나만 더 하자. 그만할게. 왜? 아니야? 요거까지 맞아, 요거까지만. 다음 시간에 딱 8개 하고 끝내면 되겠다. 다음 수요일에. 요 문제 하나 볼게요. 일단은 뭐 스텝은 나눠줄게는 막힐 만한 포인트 많이 없었거든요. 계산이 좀 부담될 것 같다 정도인 거고,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은 가끔씩 해. 나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집에서 풀잖아 일단. 근데 너네들의 최종 목표는 시험장에서 푸는 게 목표인 거잖아. 맞아요? 계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할 것 같고, 문제 푸실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일단은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 직선 하나, 곡선 하나 만나요. A, N, 그치? 그 다음에 두 좌표의 차이를 A, N이라고 했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어? 나는 교점 찾아야 되겠다. 그치? 교점 찾고 A, N 찾아봐야지. 그럼 교점 찾을 거니까 A, N, B, N을 찾아야 돼. 라지 A, N, B, N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합니까 지금? 문제 설정이 좀 자세히 읽어보면 AN을 먼저 만들고 AN에서 시작한 그 직선 갖고 뭘 만들어? BN을 만들지. 그러니까 AN을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AN 어떻게 찾으면 돼? 야, 하나는 이런 누구? 상수 함수고 다른 하나는 이런 루트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무리 함수다. 두 놈을 갖다 두고 계산을 하면 x가 나오겠지. AN은 이런 좌표야. 이상한 거 아니죠. 요 직선 지나는 그런 무리 함수인 거니까 AN 찾았어.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돼? 직선 OAN 찾으시면 되겠죠. 직선 OAN 찾아봐야지 할 거면 뭐 해야 돼? 원점 알고 점하라. 기울기 찾고 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얘 원점 지나니까 뒤에 거 필요 없잖아.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는 2n 플러스 1분의 3 루트 2n이야 이렇게 처리가 됐대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 직선은 뭐 이 정도의 하나의 1차 함수 식으로 써놓고 이제 다시 bn 구하면 되겠지. 이 1차 함수랑 누구랑 같아? 이런 아까 무리 함수랑 같을 거야. 같다고 두고 연산을 좀 때리다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와요? bn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얘가 2차식인 것까지 좋아. 여기 두 분이 하나는 an, 다른 하나는 bn이고 ok야. 근데 계산이 안 되잖아 이거는. 더럽잖아.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요것만 좀 포인트가 되겠네. 얘네들의 두 근을 갖고 우리가 AN, BN이라고 하는 거잖아. 얘를 인수분해하는 건 너무 싫고요. 근의 공식 쓰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놈을 곱하면 근 두 개 곱하면 여기 그대로 끌고 올 거고 이 중에 알파를 갖고 그냥 AN이라고 쳐볼게. 오케이? 그럼 AN이라는 친구가 여기였잖아 이거. 그렇지? X좌표 얘기하는 얘야. 집어넣고 넘기면 베타 구할 수 있겠지. 이 베타가 누가 되는 거야? BN이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BN을 구하기 위해 인수분해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고 근 하나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BN 찾고 나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AN이라는 친구는 라지 AN과 BN을 뺀 거거든. 걔네들의 X좌표만 갖다 써볼게. 계산하면 이런 식이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시그마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시그마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너네 거 아니지? 오케이. 넣어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친구로 일단 여기에 있는 PN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AN은 알았어 이제. PN 한번 찾아야지 할 건데 리미트 보내고 안에 있는 친구 해버리면 걔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면 P가 2분의 3인 것까지 금방 찾을 거고 다시 P를 딱 집어넣고 나면 이 결과가 Q인 거잖아. 그치? 얘에 대한 시그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여기 위에 있었던 이거 역수로 취해서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얘네들 무슨 생각이 좀 들어요? 느낌상 부분 분수가 가능하긴 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부분 분수가 가능하겠네. 통분합시다. 귀찮은데 여기 통분했어요. 지워진 걸 다 지우고 남은 애들 앞으로 빼고 아닌 애들 찢었어. 아 얘는 부분 분수로 상쇄되는 시그마가 맞죠 지금? 급수가 맞네. 가져다가 계산할 거고 어차피 얘네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은 2분의 1 앞으로 또 나오는 것도 알 거고 여기 있는 값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두 칸씩 걸어가는데 두 칸 차이니까 그냥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남으면 되지. 그럼 1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 1 나오니까 결국엔 2분의 3, 2분의 1 곱해갖고 4분의 3입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분의 3이 Q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나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요 문제 풀 때 막힐 만한 건 없지만 그냥 잔잔하게 계속 계산을 시키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부담이 되긴 하겠다. 마지막에 이거 안 되는 거 근계수 쓰는 건 당연히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산 조금만 하고 나면 나오겠죠?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